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 54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보 엄마입니다. 초보 엄마란 박스를 붙인 이유는 사실 아이가 한창 궁금한 게 많을 때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뭐야 하고 물어오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며 저도 다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배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좋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어릴 때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어린 저와 오빠를 불러놓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쓸 돈이 많이 부족해졌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용돈을 아껴 쓰고 군것질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우리 가족이 더 똘똘 뭉쳐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어 거야. 스스로 어디에 돈을 써나 잘 기록해서 거실에서 모이는 걸로 알았지? 엄마가 잘하는 사람한텐 상도 줄 거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얼굴부터 찌푸리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이윗길을 헤쳐가는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일을 서보니 이런 교육이 엄마만의 특별한 교육 비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긍정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도 도저히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눈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왔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필 질가족으로 이어주니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고긴 처음이라 너무 괴로울 시간이었어요. 연숙이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해요. 40대의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억지로 소개팅을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마더라고요. 결혼을 위한 상대를 찾는 연애는 싫었거든요. 몇 개월 빠르게 교제하고 결혼을 해서 이 노래 다 다른 친구들을 꽤 많이 봐서 저는 더 길게 볼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하던 저에게 친구의 지인이 결혼 청첩장 제작을 의뢰하더군요. 똑같은 회사 업무만 하니 지루하던 참에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정의 금액만 받고 청첩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받아본 뒤에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줬죠. 그 자리에 제가 어색할 것 같아 그랬는지 본인 친구를 한 명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예쁜 정성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와하하. 안녕하세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디자인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시면서 도 좋죠. 영업을 받고 보니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는데 벌써 대표 자리에 앉아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이런 자리에서도 어색함이 없이 말을 붙이는 게 왜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상하고 간 말인 줄 알았는데 주무의회였어요. 그때 연락하신다고 일인가요? 사이버네 저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까지 명함에 다 바꾸고 싶은데 디자인 몇 개 받아본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ANC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저야 기회 주시면 감사하셔 한번 해볼게요. 분명 좋은 기회긴 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작업은 속은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알고 친분이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과의 작업은 몇 배로 더 신경이 쓰이는 편이라. 저도 주말도 양보해가면서 여러 개의 시안에 만들어서 보내두었죠. 그랬더니 늦은 저녁에 바로 그걸 확인하더니 전화 갔더라고요. 보내주신 거 다 마음에 드는데 도 너무 좋네요. 다행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인 곳 다 알아요. 언요. 제가 마음에 없는 말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내일 직원들하고 투표해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밥 한번 꼭 사겠습니다. 좋은 데서 요명함 디자인이 마음에 정말 들었는지 밥까지 사고 싶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인쇄비까지 크게 되지도 않는 작업인데 월급과 견줄 만한 비용을 보내주시길. 아무래도 그 밥은 제가 사야겠다 싶어서 약속한 날이 왔을 때 흔쾌히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전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에 대한 생각과 본인 가치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사업하고 좁아낸 비 도움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럴 땐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근데 제 성격이 좀 이상하다 월 정도로 긍정적이라 정안되면 좋고 또 회사 들어가면 되지 그랬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엄마가 자주 했던 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다 이해한다는 거니까 제거금을 되게 자주 하는데 신규 않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웃으면서 해결한다는 그의 이야기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제 작업을 저보다 더 아껴주는 것도 마음이 갈 수밖에요. 없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디자인을 보면 디저의 너의 생각 읽힌다. 과전화로 A씨의 따뜻한 마음이 보인다고 해야 한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일로도 또 사적으로도 자주 볼까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저도 가볍게 웃어 넘기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의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저에게 맡겼고 회의를 위해 몇 번 만나고 사적으로도 밥을 먹으며 지내다 보니 늦을 제의 곁에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고 2년 동안 매일 같이 만나면서 남편이라는 삶의 반려자가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제 인생이 무너질 만큼 힘든 존재인 시어머니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본인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많이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려가 많은 주인공인 분이라고 믿게 됐죠. 우리 애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항상 부담되는 해도 혹시나 내가 부담될까 봐 참았는데 이렇게 우리 식구들의 사람이라고 보니 더 좋은 해에 감사합니다. 아, 사업할 때 우리 일 동안 도와줬다고 하던데 예제 결혼에서도 많이 높고 하는 게 더 잘 되게 해줘요. 당연히 그래야 사업이 불안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성향이 긍정적이고 믿을만 해서요. 걱정 없어요? 저는 잘 해나갈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들 참 좋겠다. 이런 든든한 아내를 만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네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조금씩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리랑 주방 문짝 하나가 이상하다 와서 좀 고쳐 주방문을 여의 제가 고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넌 디자인했다는 애가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어머니, 그게 가구 고치는 거라고 좀 달라서요. 나 가르치는 건가 지그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따가 저녁에 들을게요. 뭐니? 심지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는 주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 더 당황스러웠던 하고요. 물론 어른 입장에서 디자인을 넓게 보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를 무슨 기사처럼 데려다 부리려는 어머니 태도가 불편했죠. 그렇다고 저도 임신한 걸 내세워 편에 있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부탁하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도 존중해주지 않는 어머니 모습에 점점 더 실망했죠. 그리고 그냥 모든 일에 디자인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도 골탕목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얘야, 너 점점 살찐다. 아무리 임산부라고 이때다 하고 이것저것 먹는 거 아니야? 나중에 뚝 뒤로 걸어 다니면서 네 남편이 커들 떠나 보겠다. 운동도 할게요. 마당에 잡초 깔끔하게 딱 뽑아서 정리해. 나라이로 T자에 나던 칸가 이럴 때 살려야지 어머니의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하는데까진 해볼게요. 이럴 거면 앞으로 둘째 가질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쉬, 어머니 돕기 싫어서 애가 진 걸로 무기 삼을 꾸며 낳지 말라고 만삭의 일을 시키며 뜻대로 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 막말까지 쏟아내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 저도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해주던 아버님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크게 건설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님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아버님 앞에선 늘 깨긴거렸고 저한테 하던 행동을 아버님 앞에선 못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일주일에 2번은 데리고 와 임신해서 도서 균일 도왔다면서 힘들어서 혼자는 못한다 뭐라고 어딜 재료 오래 허머난 못해. 아버님이 어머니를 찌르 쳐다보는 순간 알았어. 일주일에 2번이야. 더는 나도 양보 못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 있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비어친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할머니란 사람이 그래도 아버님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동서가 나타나면서 어머니 심술이 몇 배로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로 일하는 동서는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 싶을 정도로 성향이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동서 같은 사람이 태어났기에 따 싶을 정도로요. 하루는 동서가 전화가 와서 형의 내일 어머니랑 셋이 백화점 가요? 세밀한 갈 데가 있어서 2분이서 다녀와요. 같이 오면 되죠? 제가 어머니 가방 주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 해드리려고요. 형님, 토 못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디자인도 좀 봐주고 그럼 좋잖아요. 다 형님, 쿠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제라니 500 가까이 되는 명품 백에 500원 더 안 버튼 형님을 다? 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차리에 같이 가면 말은 좀 덜 나오지 않겠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더 찍히고 싶은 건 아니죠? 살마, 그럼 어머니 생신날 같이 보태서 해요. 그럼 되죠? 그런 건 타질색인데 선물난 우수하면 상대가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천승률로 해드릴 꽃님이 머릿속에 타 있어 형행 가만히 있으면서 예쁜 받기 원하는 것도 욕심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괴롭히 어떤 말을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채가 보기에 형님도 노령, 나만의 억지를 부리는 걸 다 봐놓고도 어머니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다 있다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섭섭하다는 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면 칠 상황을 죽음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동서의 말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기어코 같이 오라던 백화점 명품 매장을 가게 됐죠. 그런데 2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서서 가방을 보더라고요. 신나서 이것저것 돌아보는 어머니를 보며 동서는 박수까지 치면서 어머니, 저랑 친구라 해도 믿겠어요. 너무 설마 보여요. 그리고 제게 시키는 일을 하곤 쇼핑배 뜨는 거더라고요. 얘야, 아멀등 거리고 서서 무해앓는 트라 한 수 누른 유모차의 다른 어깨에 큰 쇼핑팩을 준 철을 접은 이 안쓰럽게요. 쳐다보자 어머니는 웃으면서 의리 도우미가 아기를 낳았는데 또한 아기를 잘했어. 내가 때처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녀요. 모르는 사람에게 졸 도우미라고까지 소개하는 걸 들으니 제가 이 상황에 더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의 디자인 일을 핑계삼아 그 자리를 빠져나와 외쳐 마음 같아서 온 아이도 함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일 문제를 말하니 그 자리에 맡기고 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계속 칭얼대는 내가 눈에 밟혀서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집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점포를 챙겨 했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자지러질 듯 놀라 하이구 깜짝아 탄 떨어질 뻔했네. 왜 왔어요? 너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금방 들어오신 줄 알고 일단 해부터 데려가. 어허 머리 아프다. 나는 채 네 아버지 아니면 안 봐. 어째 소녀라. 애도 마음이 연가? 어머니 우리 한샘이 이제 말도 알아들으니까 제가 봐도 돼요? 오늘처럼 조급한 일 있으면 그때만 부탁드릴게요. 너 머리가 안 들어가냐? 내가 하루도 안 보고 넘어가면 이 아버지가 날 가만 두겠냐? 고참나 내가 가방을 사달라고 써 아닌 내 생각을 해 당했어.
그 미련한 찌꺼리로 나한테까지 피해주지 마. 너 만약에 이제 나오면 그때는 내가 죽에다 내밀어서라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의 그런 말은 한샘이 다 알아들어요. 규율을 하고 해 빼집에서 내가 말도 못하냐. 그만하세요. 한샘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날이 좀 크더니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있으나 그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피해주는 게 무슨 뜻인가? 할머니가 한 말은 돈을 속상해서 안 거야 라는데 그러니까 아까 들은 말은 다 잊어버려도 돼. 아이에게 지져버려라는 게 최고의 해답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뻐하지 않은 소녀를 어머니 손에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러워. 회사의 미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동서가 어머니에게 실시간으로 얘길 전해 들었는지 어딘가 들뜬 듯한 말투로 연락이 와서 형님, 형이, 어머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면서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놀라서 별일 아니네요. 편리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같이 살려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안 하세요? 먼저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가야 해요. 동생이 그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하던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같이가 들을 테니까. 조만간 형님이 어머니 모르게 나란히 하루를 놓으세요. 저도 솔직히 사이에서 찾고 이러면 힘들다고요. 제가 무슨 사고 처리반이에요. 얼마 전 2,000원이 저한테 온다고 하던데 저도 피해를 입은 건데 그 생각은 못하는 건가 봐요. 미안해 동생아 하고 말을 해볼게요. 제 욕을 쏟아낼 틈을 동생이 받고 있었던 생각이 들어 이대로 가만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형식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좋아할 음식을 마련해 저녁에 찾아봐야겠다 싶었죠. 할머니가 식딸을 봐주던 날이 있어서 그때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죠. 이럴 땐 동서의 적극적인 성격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한가득 들고 일찍 시댁을 찾았죠. 동서도 맞춤 시간을 맞춰서 왔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집에 아이와 있을 어머니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5분쯤 지난 후에야 인터폰에서 대답이 들리더라고요. 너, 왜 벌써 왔어? 천하도 없으. 어머니에 놀라셨죠. 저도 갇혔어요. 아니, 둘이 갑자기 어쩐 일로 반대가 잠깐 낮잠에 자고 있다가 밖에서 조금만 둘이 어디? 카페라도 갔다 올래? 아니다. 아니야, 기다려. 잠이 덜 깬 탓인지 횡설수설하며 맨발에 신발을 신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일하는 도우미 분도 없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동서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준 탓에 예상보다 쉽게 분위기가 풀려졌어요. 백화점 이후로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더라고요. 사이에 껴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 금방 집으로 와버리는 상황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신 반성작이 됐어요. 틈에 기는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도 더 커졌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풀렸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을서요. 생각하고는 이런다고 내 마음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어머니의 나는 너 천성이 싫은 거야 글러먹은 네 천성이 허머니 곧 아버님이랑 아주버님도의 텐데 좀 푸세요. 할 둘째, 네 얼굴 봐서 먹는 거야? 어머니, 나의 저에게 등을 돌려 동서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보면서 옛날 말에 인근 못이 듯하다는 게 있어? 너는 얘한테 서 나이 많은 것 말곤 손톱만큼도 잘난 게 없으니까 머리 숙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모사 앞으로 알았어. 저도 많이 배워요. 노력할게요, 허니. 내가 너라면 둘째 얘를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집안이 좋아 직업이 좋아 크기 아니면 성격이 좋기를 해. 뭐 하나라도 형님 같은 게 있어야 태호를 하지. 앞으로 내 앞에서는 형인 소리 안 해도 될 둘째야. 이제 걔 한동이든 말씀순이든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동네 똥개처럼 어머니 동네 똥개라뇨 그만 너무 웃겨요. 둘이서는 아래 놓고 제 앞에서 절 무시하며 물었지만 속은 끓었지만요.
여기서 또 얼굴 키면 풀러온 곳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한 번 더 참아고자 다짐했죠. 그래도 이 시간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얼마 지나자 늦게 도착한다던 아버님과 남편 서방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런데 어머닌 아버님이 오자마자 초조한 얼굴로 안방을 서성이던데요. 워낙 딸을 예뻐하는 아버님이 우리 공주 어디에 있을까? 할아버지 왔어요. 이 아버님이 야근에 푸르지 않게 들어왔잖아. 아, 할아버지 왔는데 가지 밥 먹어야지. 그리고 그 순간 딸이 가신 나서 밖으로 나오더니 아버님 무릎 위에 앉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서 모여 밥을 먹게 됐죠. 아버님은 먹는 내내 칭찬을 하면서 아내의 인생에서 먹은 갈비찜 중에요. 최고 나에게 고된 하루가 다 보생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님 말을 가로막으면서 아두, 그 속여 사서 치간 것처럼 했구만. 훈훈한 대화를 못 봐주겠다 던지 탁 잘라서 말을 하더군요. 권 에리자리 하울이 둘째가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음식이며 타톨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나한테 준 선물이 있잖니. 그것 좀 말해줘. 바순간 동서가 신이 나서 그날 일을 말하는데 그 순간 저를 별표문으로 쾌속 노려보는 어머니 눈길을 저도 모르게 사례가 걸려 재채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지가지 안에 네 동서 말하자. 나 너 듣기 싫어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런데도 사례가 멈추질 않아 입을 막는데 재채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는 못 참겠다는 얼굴 하더니 비내 손바닥이 제 얼굴로 날 나왔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하게 뺨을 얻어맞고 전 교대로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밥 먹는 자리에서 사랑스럽게? 그 순간 모든 가족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쇼 이 사람이 무슨 짓이야 해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방금까지도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이 동서 적당히 부려먹고 무엇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아까도 동촌준 하라고 했다. 근데 일부러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말하는데 일부러 채지기를 해. 시어머니 고통 서고 돈 진 사람 아니니까 만만해 그래서 그러냐. 없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제가 언제요? 똥개의 이름 부르듯 형님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요? 내가 언제 시아버지 앞에서 착한 척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는지. 당신 리지 봤지? 하주, 내가 더는 못 봐주겠어. 그런데 주저앉은 저를 작은 손 하나가 일으키더라고요. 할머니도 똑같은 소리 냈는데 왜 엄마가 넌 내 엄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일세 미는 순간 제가 아플 것보다 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이 돼서 전 괜찮은 얼굴을 애써 짖었죠. 그런데 아이가 큰 목소리로 할머니 도크 소리내 짠. 아, 왜 엄마 때려야 울지마. 처음 보는 광경을 보고 놀란 딸이가 걱정되는데 아버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토닥여 주더라고요. 아이 놀랐는데 할머니도 방에서 다른 할아버지가 오니까 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안에서 아까 그런 소리 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아가 놀랐어요. 아버님은 딸을 달래면서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 때문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말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서 손까지 떨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다 잠들면 저녁에 숨바꼭질 할 거라고 했어요. 무슨 숨바꼭질? 집에 가서 알 거예요. 아니, 여기 딸이 안방을 가리킬 때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쳤어요. 당장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어 해서 그만두며 가이. 분위기에서 무슨 밥을 먹겠다고 아카라니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애를 보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어머니고 암에 놀라서 아버님 등 뒤로 숨더니 아버님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듯 제 머리채를 잡더니 안방으로 절 밀어넣으며 야, 빨리 들어가서 네 딸 데리고 나와 손 놓으세요. 왜 이러시냐고요. 저한테. 그런데 안방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아버님이 거실로 뛰어나오면서 두 아들에게 고함을 치더라고요. 대문장 가라 당자, 도둑이야. 도이, 그 발에 재빨리 잠금을 걸더니 아버님은 씩씩거리면서 저 안에 옷장으로 숨어들어 계셨어요.
장롱 안에 누가 있다 지금. 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건데 그대로 내보내면 안 돼, 아빠. 누가 있었다고요, 조언을. 아, 창문으로 도망쳤어. 담은 못 넘을 거다. 잡아둬야지. 우선 평살부터 신고해 하우투캐. 남의 집에 들어왔는지 버젓이 온 가족이 있는데. 우리 한샘이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며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데 딸이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안 타는 듯 달려와서 저 아저씨는 할머니랑 소꿉놀이 하는 나주신데. 나하고 오늘 숨바꼭질 돼 주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딸의 입을 막고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며 막아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버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저 아저씨랑 있을 때 할머니가 재채기를 했거든요. 네, 할머니 나오지 말라고 해 하고 방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꿉놀이를 하는 거라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안샘이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아저씨를 좋아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 조금 하는 게 지 엄마 닮아. 스 이상의 한 말을 들었어.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해가 허 말이나 하는 거잖아 하니까 너무해. 빨리 안 데려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를 보며 아버님을 훨씬 더 차분해진 태도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만 있어봐. 내가 정리할 거니까 도둑이 된 누가 부른 인간이 있든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정리해 거짓말할 줄 모르는데 일까지 틀어막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모두 눈치만 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딸이 장롱에 있던 그 남자 핸드폰을 꺼내오면서 척이 아저씨, 거야, 이곳 돌로 줘야지. 아버님 손에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모든 게 발각됐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우리가 다 있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을 싹싹 대더라고요. 잘 못했어, 여보. 예전에 창단해 보지는 사이야. 근데 안방 장롱에 숨어 있을 이유가 있어. 하니 크게 애들이랑 당신이라 오해할까봐 서 그렇게 떳떳하면 테리고 들어와 설명해 봐오. 그러고 보니 전에도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그 남자 얼굴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아이를 한 번씩 맡겼던 그날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이거 재채기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것도 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그 남자와 불륜을 벌일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에 한 말인 것 같았죠. 그제야 5살 아이의 표현에서 낼 수 있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마작 나무 뒤에 숨어있던 남자도 바로 발각이 되어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예전에 한도 내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를 하는데 언뜻 보기만 해도 이런 위험한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남자 핸드폰을 다 뒤져본 아버님은 혈액이 끝차면서 대동강에서 날라서 둘이 살 생각을 했네. 왜 깨끗하게 이혼해 달라고 하지? 헬스급 원두온 너희들한테 1분도 물리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는 여보 아니야? 남자가 나이 먼저 꼬신 거야? 나를 내가 뭘 했어? 당신한테 집에서 애들 좀 살펴주고 손녀 봐주고 엄마 노릇만 해주면 당신 사는 건 걱정 없게 준다고 했지? 근데 그거 다 나를 못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그것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도 당한 거야? 여보, 화총 말일 하니까? 신고해요. 눈일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언제요? 저 번듯한 사업 시켜주면 이건 하겠다고 누님이 약속하셨죠. 안 와요. 안 와도 누님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모두라고 서 있어. 당장 이 여자 짐 싸서 내보내. 나라 오늘부로 끝이다. 날아갈 사람 있으면 가히 그러면 나하고 인연도 끝인 줄만 알면 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움직인 사람이 바로 동생 써어머님 진 가방을 밖에 내놓더니 떠난 어머님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외면한 두 아들이 짐가방을 싸서 보내는 동선을 보고 그나와 유일하게 남은 게 저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니 네가 얘기 좀 해줘 하니 시아버지가 너 좋아하잖아 라며 제가 왜요? 나 이대로 쫓아내면 한샘이 안 보여준다고 그래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한샘이 내가 봐주자 나 그러니까 제발 너 한마디면 돼. 배 앞에서 그런 일 저지르고 부끄러운 준이나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기침소리 한 번 내냈다고 뺨까지 봤었는데 이런 사람을 무슨 시어머니라고 제가 되게 알 거요.
조 둘째 나오면 밀어버린다는 말까지 하신 분 아니었나요? 어머니 한 짓은 생각도 안 하시나 봐요. 내가 이 극은 하나하나 다 사과할게. 일단 나 좀 살려줘. 저 사람 끝이라고 하면 마음 안 바뀐다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 덩크 거다가 끌게 도와줄 이유가 있어야? 독주 주행이 가세요 그냐? 결국 어머닌 아버님 덕에 편하게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남자하고 나는 문자에 아버님 돈을 일부분 빼돌려 사업까지 시켜줄 계획을 짜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됐다면 분명 이혼까지 하고 뒤통수를 치고 갔겠죠. 어머니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돼서 끝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머니와 이혼 소송부터 상담 남소 소송 이후 사유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어 미자를 하고는 정말 아버님 실사, 내 작은 떡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주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족해진 아버님이 걱정돼 자주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한 번씩 시어머니가 그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면 처음 보는 순한 얼굴을 하고 딱 100만 원만 받아주면 안 될까? 여기 온 거 알면 아버님 경찰 부를 거예요. 아시죠? 전지갑했던 현금 3만 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어머니로서 노름 못한 죄로 그렇게 되셨으면 미안한 줄 알고 사시라고 교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도박에 빠져 산다더니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일정이 끌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하셨죠. 그런 분 돈 바라고 오는데 결국 그 돈 도박으로 날려먹고 1초도 안 걸리겠을 거 다 그런 건 돕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면 모른 척해. 네, 아버님, 내가 그 일 한 번으로 보낸 거 같지? 항상 내 돈 갖고 가서 이것저것 문제 많았어도 말한 적이 없어. 그래, 들어마다 싶어서 근데 나도 한계가 온 거지? 그날을 아도 봐줄 이유가 없더라고. 엄마 노릇까지 자기가 팽개친 건데 못하러 열심히 벌어 그런 인간에 먹여 살려 다 쓸모없는 짓이 그렇게. 아버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웃을 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소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삶의 재미를 찾아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날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건마해야지 말아라며 저를 살려준 우리 딸도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요. 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5년도 넘는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써요. 그래서 어리지만 우리 딸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더 커지면 정말 둘도 없는 제 인생 친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벌써 기쁜해요. 인생에 미워할 사람이 사라진 게 무엇보다 좋아요.